자, 정근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임승진입니다. 박 소장님, 원장님, 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월이 월말입니다. 자, 구전이 끝나자마자 또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필사의 각오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5경주와 9경주를 승부로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3경주와 8경주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진이는 2경주하고 6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초장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승부가 초장에 좀 있습니다. 초장에 시원하게 자건을 만들어서 일요일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신경을 좀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전 출발합니다. 천메타입니다. 6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이번 1경주는 조교 좋은 놈 말씀드려야죠. 1000m 단거리 편성인데요. 인기마로 팔릴 애들이 이제 8번 해피마운틴, 9번 한센볼트, 외곽에 10번 동방지주 정도 보여지는데요. 안쪽 1번 사과랑이라는 애를 좀 노려보고 있어요. 뭐 이름이 말랑말랑해서 얼마나 뛸지 저도 좀 기대가 있는 애인데, 자 월요일날 의도치 않은 병합을 했습니다. 플레이시스 투고라는 외산 1등급 마라고 병합을 하는데, 뭐 당연히 뭐 데뷔전을 치르는 갓 망아지가 밀리는 건 당연하죠. 때리고 밀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끝걸음 자체는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냅니다. 물론 2번 울트라 미사일이 빠른 선행력으로 레이스를 이끌 테지만 1번 사과랑 거리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조교 때 걸음만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배당가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랑이란 이름이 말랑말랑해요? 그럼 뭐 좀 이렇게 홍시예요, 홍시? 아니 뭐 이렇게 좀 쉽게 보면 뭐 메가시티 뭐 1경주에 나오는 뭐 강호개척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좀 강해 보이네. 사과랑은 좀 뭐 배랑 뭐 앞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배랑 사과가 그 사과겠죠? 우리가 먹는 사과? 뭐 그러겠죠. 뭐 사과, 배 뭐. 응? 과일 이름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과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과다? 홍시다? 그렇게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광이다? 국광 알아요? 국광? 몰라요. 국광 몰라요? 알아요. 사과 품종. 옛날에 품종은 참 다양하게 했었는데 부사가 최고다. 부사. 요새는 뭐 국광 박진호 이야기해보세요. 8번마 해피마운틴 봐야죠. 이번 주 경마가 그렇습니다. 휴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능력이 출중한 마필들이나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마필들은 별로 안 나오죠. 결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마필이 중저 배당을 좀 줄을 이루면서 그렇게 경마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1경주가 8번마 해피마운틴, 요게 이제 대가리 팔릴 자막이에요.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비가 내렸던 12월 24일 일요일 경마 빼고는 1월 한 달 내내 주로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힘이 부족한 마필들은 팩팩 쓰러지는 그런 경주였어요. 앞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특징적으로 뭐 취입이 좀 안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무거운 주로였습니다만은 그 점을 떠나서 힘이 부족하면 앞에 나가도 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 다 이렇게 기록도 후지고 뭐 걸음발도 별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해피마운틴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 2착을 왔어요. 글로벌 뉴스는 능력이 또 괜찮은 마필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내 이제 깜빡이를 지켜냈던 해피마운틴이 요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고 대가리 칠 가능성도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외곽에 있는 두 마리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0번마 동방지주가 데뷔전 때는 상대가 너무 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널널하다 싶기도 하고요. 말도 좋아졌고, 또 저 외곽에 있는 12번마
프렌치 스타도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라는 점까지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안말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인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1경주에 설명을 드렸던 사과랑이라는 애랑 병합을 한 게 10번 방긋입니다. 18조 박대웅 마방 말인데 사과랑을 압도하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목요일날 병합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직전 경주 이제 1번 게이트 달고 발주를 잘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번을 달았던 애가 이제 안쪽으로 기대면서 방해를 또 좀 받았고요. 이번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는데요. 편성 자체 뭐 그다지 세 보이지 않습니다. 10번 방긋 말씀드립니다. 박소정 1번만 천윤 이번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1월달 주로 아까 이경주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거운 주로 속에서 취입이 안 돼요. 근데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문중은이 탈 때도 그랬고 앞이 서주냐고요. 앞이 안 서주는데 자꾸 뒤따라가니까 그거밖에 못 뛴 겁니다. 이번 경주 1300 거리도 괜찮고 신지기수가 한번 또 타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타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만 천윤, 10번만 방긋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일단 둘 중에 한 마리는 임승진의 후착 원틀 말입니다. 후착 원장으로 때릴 말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좀 소개가 됐고요. 나머지 중에 제가 여기서 가장 좀 낮게 보는 말 사실상 승부의 중심이 될 말은 아예 제가 오픈을 좀 할게요. 방송 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46조 말입니다. 8번만 모란 동백입니다. 딱 한 번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시원하게 한 방을 때려 먹었던 말입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죠. 당시 대가리 팔렸던 제천에이스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 방으로 갬블을 걸어 잡았던 말이고 그 뒤로 얘가 지금 잠시 버벅대고 있는데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편성이 좀 강했고요. 또 특히 지난번에는 조건이 최악이었죠. 12번 더군다나 또 늦발까지 하면서 걸음을 남겨버렸던 게 8번만 모란 동백입니다. 이 늦발하는 말이 아닌데요. 아마도 조건이 지랄 같다 보니까 아예 그냥 스타트 때 살짝 땡겼다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심까지 드는 그러한 말이 바로 8번만 모란 동백인데 이번에는 너무 좋아요. 편성도 널널하고 또 경주 거리도 1300으로 늘리면서 혹시 모를 늦발에 대비하는 그러한 마방의 어떤 그 준비 과정 대비감까지 그래서 8번 모란동백을 일단은 좋게 보면서 팔리고 없을 말들 몇 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0m가 좋은데 거기 가면 상금 부족으로 무조건 떨어진다 해서 1300으로 방향을 틀어 나온 놈이 인기마로 지금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은 좀 좋아졌는데 워낙에 기본 사이즈가 떨어져서 맥심 한 4, 5등 정도 보는 말이 또 인기마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들이 오전장 이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승진이한테 승부를 서두르게 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함께 하십시오. 좀 빨리 나오십시오. 한구라에서 이로정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정 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 경주도 역시 단거리 1000m 5등급답게 뭐 선행마가 안쪽부터 외곽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 앞선이 좀 두터운데요. 따라가면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애 11번 로열 에이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이제 골드레그가 이끌고 가는 레이스 속에서 좀 아쉬웠어요. 끝걸음 자체 좀 남았다라고 느낌이 확 오는 애입니다. 순발력적인 부분은 밀리지 않습니다. 선입권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11번 로열 에이스 말씀드립니다. 저는 갤럭시 파워예요. 야, 지난번에 박우르님 말 타는 거 보니까 진짜 저거 미친놈 아니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무사가 선행을 가는데 그 옆에 대고 갖다 붙여버립니다. 뭐 댕고로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로 야, 저게 고로시 시킨다. 저는 완전하게 고로시로 봤어요. 뭐 지가 잘 탄 거라면 잘 탄 건데 제 눈에는 완전한 이건 뭐 말을 죽이자고 작정을 하고 탄 거지 말을 오자고 탄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다비드로 바꿨습니다. 1번마 갤럭시 파워. 상감마마 아시잖아요. 걔 동생입니다. 막강한 스피드를 지닌 말 1번 갤럭시 파워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듣습니다. 네, 저도 갤럭시 파워 아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박우른이가 지금 몇 승 하고 있나를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언뜻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그래도 한 500승 가까이 되지 않나? 말 탄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300승 조금 넘게 했습니다. 336승이죠. 예. 뭐 이제 이런저런 사연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박우른이는 단거리에서 승부를 좀 잘 하는 편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 탄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갤럭시 파워 양면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우리 임승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비벼서 그렇게 무식하게 크게 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말이 기가 죽지 않았을까 좀 염려했는데 다행히 말 상태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까지 뚝 떨어졌어요. 등짝 바꿨습니다. 다비드가 차분하게 인코스만 유지를 해도 그냥 올 수 있는 전망입니다. 1번마 갤럭시 파워를 인정하고 가는데 4번 제주의 바람이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저는 4번을 좀 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댕도 받았고 타임도 괜찮았고 여유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제주의 바람이 댕 받는 순간 나머지 마필이 다시 뛰어서 제주의 바람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상대가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댕 받고 그 정도 뛰면 1000m에서는 누구나 다 1분 2초 때 끊을 수 있어요. 이동준이도 아직 말을 이렇게 알고 타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선행말을 끌고 몇 번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선행 갈 수밖에 없는 자막에 선행말을 타고 들어온 게 그게 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갤럭시 파워 또 문제의 그 박우른이가 외곽의 거센 마풍 뭐 이번엔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얘가 늘어져도 10번부터 뭐 빠른 마필들 많습니다. 4번 제주의 바람이 꺾이는 속에서 한과를 노리는 경주 1번을 대가리 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경주는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1번마 갤럭시 파워를 오픈하면서 중심에 놓고 인정하면서 갬블을 걸어내겠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고요. 1206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네, 안쪽 1번 금비랑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출전 주기를 잘 잡고 나옵니다. 뭐 데뷔 전에 뭐 가온 챔프 만났고 데뷔 이전째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이트 외곽의 불리한 조건. 직전 경주는 의외로 좀 잘 뛰어줬어요. 사실상 좀 기대를 좀 덜했던 외곽본의 인기 1위마였는데 잘 뛰어줬고 부담 중량도 잘 견뎌냈고요. 자, 이번에 원게이트 받았고요. 빅투하루로 완전히 또 교체가 됐습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몇몇 두의 애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따라가면서 걸음을 볼 수 있는 안쪽에 1번 금비랑 말씀드립니다. 박수. 5번마 플라잉 조이도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게이트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3마리가 너무 빨랐어요. 147 3마리가 너무 빨랐고 와중에 또 김종준이가 강한 선행 의지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정뛰게 쫓아가다가 딱 3체에 그쳤는데 이번 경주는 5번이 선행을 간다 치면은 바깥쪽으로 쭉 봤을 때 없어요. 5번을 자극할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라운 시리우스만 싹 정리하면은 뭐 1번과 대가리 다툼 혹은 타이밍 차이로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그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5번마 플라잉 조이 문세영 기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된 인기마 중에 이제 3번마 라온 시리우스가 있는데요. 얘네는 출마 투표에서 떨어질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당초에. 그런데 덜컥 붙었습니다. 붙으면서 마방 기대감이 좀 올라가 있다는 점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1경주 1000m 6등급의 12마리 원정일 듣습니다. 네, 혼전도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제 뭐 현장 가면 뭐 라라라 이런 애들 좀 팔릴 것 같고 한데 시네마 중에 이제 이번 로열 블루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검사 때 모습으로는 걸음이 한 2타임은 더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스타트적인 부분은 이게 조인건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이제 보강을 하는 느낌입니다. 뭐 단거리 1000m하고 앞선 가는 애들이 몇 두가 좀 보이기는 한데 완짱 선행만은 뭐 펠라로프 정도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로열블루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저는 뭐 데뷔전부터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감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원진우 의원님 지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9번 펠라로프가 순발력이 있습니다. 직전에 좀 게이트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가 없었고 안쪽에 또 진겸이가 또 빨랐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이제 데뷔전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죠. 선행을 나가면은 펠라로프가 그대로 한 바퀴 일순할 가능성이 충분한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짝이 좀 문제긴 한데요. 저는 10번마 스윗맨입니다. 하필이면 또 김동영이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효시가 타고 안쪽 말들을 쓸어버리면서 4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동영인데 김동영이가 최근에 뭔 일이 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좀 안 팔리면은 막 쏠라고 그러고 팔리면은 좀 어떻게 뒤로 빠져볼까 이 연구만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게 막 보여요. 근데 김동영이다. 근데 아무튼 말은 지금 있는 대로 좋아져 있습니다. 발주도 빠르고 선두권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재력을 갖춘 말이라서 아무튼 등짝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은 10번마 스윗맨을 임승재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서울 겁니다. 1300에 5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6번만 럭키 춘향입니다. 데뷔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그냥 시원하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기록 자체가 상대 마필들보다 앞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직전 1300m는 조교를 너무 가볍게 하지 않나라는 의심이 좀 들었던 가운데서도 기본 기록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신영철이가 이번 주 4마리 타죠. 700승 하나 남겨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700승 채웠다면은 기분 좋게 1승 더 추가할 것이고 못했다면 이걸로 700승 할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승군마긴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말 바로 여러 라온 미라클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육군에서 어렵사리 승군을 했습니다. 1등 한번 못하고 결국엔 2등하고 승군을 했는데 말이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뭐 제갈 무는 것도 그렇고 발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병주바로서 완성도가 실전을 가다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승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모습 중에 가장 좋다라고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승군전이기 때문에 또 감량까지 크게 얻어냈습니다. 자, 승군전이라고 좀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나 라온 미라클은 임승진의 필수 막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형님들께서 모두 다 이제 형님들이 아니고요. 형님이 아니고 형님들께서 메인 경주 다 충마를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6번 럭키 춘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700승이고 800승이고는 뭐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이미 이제 신현실 기수는 어느 정도의 이제 궤도에 올라왔고 그 조교사 그 명예기수 심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50점 하방의 신영철 카드는 승부예요. 승부고 이번 경기 이제 안쪽에 있는 선행마가 몇 두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선행을 욕심을 좀 내줄 겁니다. 직전 경주는 힘 한 번 안 쓰고 선행을 갔어요. 문정기수가 그냥 주워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승부 카드는 6번 럭키 춘향입니다. 자, 그러면 럭키 춘향을 놓고 이제 후차권에서 안쪽에 1번 우설아 2000 12 심청사다리 팔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1번 12번이 깜빡이가 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마리 중에서 저는 좀 덜 보고 싶은 애가 또 있네요. 확실히 좀 능력 이상의 좀 팔리는 상황이 아닌가.
사이즈 면에서 저는 밀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 좀 잘라내고 한 방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좀 자신감을 실어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5번 샤련이 드림부터 2번 올 오브미 뭐 등이 뭐 좀 팔려줄 것 같고 뭐 샤련이 드림도 역시 팔려줄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이런 경주에서는 한 방이 유력하게 좀 제대로 좀 찍어 먹으려면 1번부터 12번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중저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야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언젠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힘을 실어 드릴게요. 그 한 방에 힘을 실어 드리는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오경주는 일단 포인트는 춘향이입니다. 춘향이. 네. 과연 이도령이 누구냐네요. 그렇죠. 네. 춘향이는 없고 순말인데 춘향이 졌어요. 뭐 나 아는 애들 이름 중에 몇십 명가 춘향이도 있어요. 아, 실명이요? 아니 나이트클럽 웨이터. 아무튼 오경주 원정일이 준비한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조차 이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안말 12마리 박소장. 네, 순발력 좋은 마필들 안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스타트 그리고 3코너까지의 자리 잡기 거기서 절반 이상이 가려질 것 같아요. 자, 김혜선이의 4번마 유휘 지난번에 편성을 정말 잘 살려서 조교발도 먹히면서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원래 그 정도 뛸 마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지. 이번 경주 가장 마지막에 게이트에 들어가는데요. 12번이 아니라 4번 유휘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끝번이 아니라 후진입 신청이 이제 통과가 돼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스타트 고 하자마자 1, 2가 튀어나가더라도 자리 잡는 데 문제 없고 선행감도 더 좋고 1000m 충분히 연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후진입 신청이 벌써 발표가 됐어요? 네. 아 그래요? 일요일께? 네, 같이 나와요. 언제? 네,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부산 이제 3경주부터는 희한하게 이제 친구들끼리 좀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조인건과 김철호가 좀 싸움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번 경주도 나름대로의 선두권 경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편상입니다. 그래서 10번 퀸오브 캡틴이 찬스를 잡았다라는 느낌을 확 받고 있어요. 직전 경주는 최시대 기수가 밀고 나가는데 좀 못 따라가더라고요.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잘 붙어서 갔던 느낌이 좀 셌었습니다. 물론 편성에 어떤 장단점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막판 걸음은 퀸오브 캡틴이 가장 좋았다라는 느낌 확 받고 있고요. 앞전에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3번마 1000년 동안 돕니다. 얘가 한 발만 쓰는 말이에요. 양쪽 발을 제대로 못 씁니다. 한발제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이 보통 이제 긴 거리 가면 좀 잼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0m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m의 인코스 조건에 힘이 있는 말입니다. 한 발을 쓰는 대신에 힘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도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역시 뭐 경마 예상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달 전에 떼었던 말, 뭐 2달 전에 떼었던 말, 2주 만에 나오던 말이든지 간에 자, 다음에는 너는 뒤졌다라고 딱 점 찍어놓은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편성이 좀 언뜻 보기에 짱짱할 겁니다. 좀 뛰는 말도 있고 또 초반 스피드 있는 말도 있고 해서 언뜻 짱짱하게 보이는데 짱짱하게 보이든 실제로 짱짱하든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가장 센 말을 임승진이가 손에 쥐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준 건 미미합니다만은 갖고 있는 잠재력상 터져버리면은 얘는 1군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승군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 잠재력을 지닌 말이 다행스럽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땡큐죠. 좀 더 센 편성을 만나라 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 그놈 대가리 놓고
승부 들어가는 거고 역시 뭐 그만 한 마리만 갖고 승부를 하겠습니까? 같이 들어올 말에 대한 역할의 자신감 그리고 팔리지만 택도 없다로 너나 살아 라고 자를 말까지 지금 정확하게 왁구가 짜져 있는 상황입니다. 6경주는 임승진이가 기다려왔던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한 양으로 하고 크게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19조 12 블루 플래그가 선행 조건을 또 만났습니다. 그냥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났고 1600m 거리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승급 전에 바로 통했고요. 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첫 도전이었다라는 거에 큰 점수를 주겠습니다. 12 블루 플래그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블루 플래그는 그 이길 만큼만 1600m 지난번에 극복하면서 승급 무대에 거리 완벽하게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너무 허접해요. 혼합 4등급 치고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대가리 올 것으로 봅니다. 후착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많이 뚫릴 텐데 3번 슈퍼이글 같은 경우는 이제 힘한 배가 되기 때문에 오브지리 가능성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전체 전적은 허접하죠. 이것도 언제 또 2등을 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편성이 이렇게 또 짜여졌습니다. 취임마 중에서 갑작스럽게 큰 능력을 뽑아낼 마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슈퍼이글의 인코스 전개도 12 블루 플래그와 한번 붙여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블루 플래그는 19조에서 이제 3세 안말 경주 오크스를 당연히 노리고 있는 거고 아마도 이번 뛰고 4월 달에 KRA 마일컵에 출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말인데 뭐 굳이 앞에 안 가도 저는 얘는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침 여기가 지금 아나짜리 한 마리가 있어서요. 저는 이번 부산 3경주를 개인적으로 승부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블루 플래그에 붙여서 때릴 아나짜리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승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뭐 단독 선행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운골인데요. 직전에도 뭐 매니바다가 좀 경합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좋아진 만큼의 능력을 보여줬네요.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어요. 말 완전히 좋아졌다. 계속 좋아질 놈이다. 이번 행운골 말씀드립니다. 다비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초반 전개 변수에 전부라고 저는 봅니다. 외곽에서는 감히 횡운골 그림자를 밟거나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조차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후차권에서도 역시 이제 초반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11 신돌격입니다. 직전 경주도 뭐 좋은 편성은 아니었고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경주 후착은 전개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1 신돌격도 이번에 붙여볼 마필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마장 가면은요 이렇게 그 결승선이 있잖아요. 네. 이쪽이 관람되고 이쪽이 이제 관람대 쪽이 방향이 뭐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거 알아요? 삐뚤어져 있는데 그게 동서남북은 헷갈리네. 이게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동서남북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근데 이게 동인지 이게 선지 이걸 모르겠네. 아니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이번 행운골의 그림자를 누가 밟은다고 그래서 해가 이쪽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안쪽으로 몇 시 뛰는데 3시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안으로 했던데 바깥에 있 그러면 그림자를 밟겠네. 그림자가 바깥에 있어야 밟지. 예. 해보고 뛰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밟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박 소장이 그런 이야기 하길래 관람대가 무슨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거 고민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듣다가 뭔가 듣다가 이 펜 집어 던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행운 중요한 거 얘기가 너무나. 네. 근데 행운 거는 앞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래요. 네. 붙들고도 뭐 단거리 같은 경우는 뭐 따라가도 된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격의 순간이 가면은 그래도 가라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의 모두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박 소장 듣습니다. 9번만 샴페인 파티입니다. 직전 경주도 1200m를 잘 소화해냈고 이번 경주 문제라면은 이제 안쪽에 3번하고 7번 정도 이렇게 이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외곽의 콘타도르, 나이트 퓨리 이런 마필들의 어떤 그 견제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 그 관건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9번과 함께 초중반을 같이 뛸 마필들 가운데서 좀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9번이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상대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선입으로도 능력 발휘가 됐던 마필이지만은 이번 경주는 뭐 3코너 4코너 돌면서 선두권 기선 제압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9번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뭐 김철호와 이제 조인권이 선행해서 이제 조금 맞닥뜨릴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9번 샴페인 파티가 빠르기 때문에 마스터윈이 뭐 굳이 뭐 비벼서 죽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한 전개 속에서 선의권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7번 돌아온 구남인데요. 이성재가 다루기는 조금 말이 커요. 그러니까 530km가 넘어가다 보니까 말이 뛰는데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는 있는데 좀 꾸역꾸역 느낌 자체가 있는 상황이라 다실바 같이 힘 좋은 애가 좀 밀어 제껴줘야 걸음이 나오는 애입니다. 그랬을 때는 확실히 더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적이 만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7번 돌아온 구남의 다실바 안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샴페인 파티예요. 얘는 저는 아직 뭐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사 등급의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1800m라는 이제 거리가 큰 변수로 떠오를 자막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배당이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잘 뛰고 있더라도 뭐 1800m 누가 아냐 그래서 막권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 들어가지는 않을 자막이에요. 그래서 기본 배당은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이제 이번 8경주는 파이어윈드는 절대 빼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냥 선행입니다. 안쪽에 뭐 바깥쪽에 뭐가 없어요. 파이어윈드가 선행을 받고 4코너까지 충분히 느리게 레이스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 토요 경마 때 선전 꽤 했을 것이고, 그거 확인하시면서 또 7경주까지 김동수 말머리 잘 지켜보시고 특별히 하자 없다 싶으시면은 5번 파이어윈드는 미드쇼 토일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꼬리 정확하게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윈드에 대한 믿음 빼면 안 된다. 파이어윈드 갖고 무조건 적중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8경주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제대로 정확하게 때려 잡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600의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네, 의외로 또 선행권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될 수 있는 1600m입니다. 1번 그래조아도 모래를 좀 피해야 되고, 퀸스키는 또 워낙에 좀 빠르고, 여기 이제 19조 4번 럭키노바도 앞선 가담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선행권이 이제 1600m이다 보니까 저는 따라가서 걸음을 보니 8번 대우축제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행권이 무너져야 되는 조건이라는 게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에 상당히 주로 상태가 좀 좋지 않았죠. 앞선이 빠르게 버텼었던 그런 주로에서도 걸음 자체가 워낙 살아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감량의 조건 좋고요. 앞선이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편성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8번 대우축제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극단적으로 앞에서 버텼던 그런 주로 특성에서는 이제 부산 경마장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주아가 굉장히 빠르고 선행도 유력한데 엄청 끄는 말이죠. 11번 메이플 클래식이 또 외곽에서 질질질질 조성원이가 또 제어 못하고 뭐 끌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주로해서 새로운 싸움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 6, 7, 8이 대표적으로 이제 뒷심이 좀 있는 마필인데 이 중에서 한 마리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추천드리는 마필은 6번 배달이 고수입니다. 여기 이제 앞말인데 앞말 특유의 탄력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25전 뛰는 동안에 보여준 게 그게 다가 아니냐? 다가 아닙니다. 조금 이제 늦게 말이 이제 좀 꼽히는 그런 유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전진구 기수의 감량 이점과 함께 직선줄에서 아주 좋은 탄력감 뽑아낼 수 있는 1순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은 4번마 럭키노바예요. 지난번에 8, 9, 10, 11, 12 한 6개월 만에 나왔었잖아요. 그러고도 바로 갖다 꽂아버렸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의심을 했었어요. 왜냐면 얘가 데뷔 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군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말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미리 들어와서 그런지 야 이게 공백이 한 6개월가량 있고 더군다나 순군전인데 이게 과연 논스톱으로 갈까 했는데 역시나 갖다 꽂아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상 주기 실전에 말까지 더 좋아져 있다면은 저는 이번에 레이팅이 지금 얘가 54점 우승해도 3군 같은데요. 아무튼 럭키노바 돌아와서 정상 주기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인정하는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800에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구경주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두 마리밖에 안 보이죠. 안쪽에 1번 선스마트하고 8번 탐나킹. 최근에 이제 액면들이 두 마리가 가장 좋기 때문에 두 마리가 이제 현장에서 강하게 팔려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1번, 8번 한방 모자고 제가 메인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강하게 노려야 될 놈 하나 있고요. 인기마 중에 완전히 삭제 처리할 놈 하나 있고요. 뭐 그 정도면은 구경주 한번 붙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쉽게 풀어가면 한방 제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다. 인기마 중에 하나 완벽하게 좀 잘라내고요. 메인 승부 구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중에 한 마리가 완전 삭제마다. 네, 그렇죠. 이런 내용. 원정일이가 또 들은 게 있고 또 원정일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1번, 8번 중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완전 삭제를 자신하면서 또 적중에 대한 역시 자신감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남들 1번, 8번 사서 울고 있을 때 옆에서 웃으면서 한구라 하시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시원하죠. 그렇지 한번 나오네. 부산 육경주입니다. 1600의 1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 전했습니다. 임성실이가 이거 딱 하나 타네요. 난 내 이름 부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임성실을. 네, 갑자기 투데이죠. 투데이인데 부담 중량이 지 혼자 너무 높아요. 뭐 이제 문제고. 근데 이제 상대라고 할 만한 마필이 또 없습니다. 전개 변수로 오는 애들 한 두세 마리에다가 파티어 게인은 한번 이미 또 꺾어 놨었던 마필이에요. 이게 자신 있게 탈 수 있는 것이고 파티어 게인이 참 여러모로 좋아진 게 있어서 또 이쪽으로도 조금 막걸리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투데이가 뭐 1600m 58.5 정도라면은 선행을 가든 따라가겠죠. 따라가서 충분히 앞선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12 투데이를 인정을 하고 갑니다. 네, 뭐 좋은 기억이 있는 놈이 하나가 또 나오네요. 9번 스텔스라는 놈이 나오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해야에 붙여먹은 고배당 막건이었습니다. 이제 스텔스는요, 좀 편성이 운이 좀 따라야 돼요. 거리가 길어도
안 되고 거리가 짧아도 안 되고 편성의 조건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연투를 한다기보다는 삼복승식으로 3번 스텔스는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원정일 추천만은 7번 대호 시대입니다. 워낙 셌어요. 두 번의 경주 1등급 편성 워낙 셌습니다. 굿캐스팅이 그냥 선에 가서 한 바퀴 돌았고 뿌듯 상당히 좀 잘 뛰고 있는 애고, 자 이번 경주가 뭐 투데이가 인기를 모아주고 있고 만족 1번 파티 어게인이 인기를 모아주고 있고 아들의 축제 승급전이고 스텔스 액면상에는 놓고 때리기 좀 불안한 상황이고 7번 대우시대가 가장 안정적인 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번마 파티 어게인입니다. 데뷔 초부터 뭐 광분을 했고 임승진이가 극찬을 해왔던 말입니다. 1군까지 무난하게 승군을 해서 지금 2번을 뛰면서 아직 1군에 올라온 이후로 지금 코를 못 뚫고 있는데 이번에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티 어게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2300 1등급 경주 9마리입니다. 2000m. 2300. 2300이요. 아, 예. 2000. 부산 보셨나 보네. 2300. 네, 2300. 넘겨요, 얼른. 10경주라니까요. 9경주를 펼쳐놓고 있어요. 네, 2300이요. 박수전 됐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 변수가 전개 변수가 나올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시각이나 또 다른 두 분도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뭐 샴로커한테 너무 편안한 경주라고 봐요. 오랜만에 나온 황금탑이 기습을 때린다. 이것도 마땅치 않고 천적이 옛날에 2300m 2016년이죠. 2016년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선행받고 그대로 한 바퀴를 2300을 돌렸던 적은 있습니다. 2016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김기배가 타고 천적이 선행 간다. 이 정도의 변수라면은 샴로커가 최근에 좀 실망도 줬고 지난번에는 미친 짓거리도 했고 그 덕분에 또 박 소장은 뭐 큰 업적으로 적중이 잘 됐습니다만 뒷직선에서 그냥 싹 정리하는 순간 너무나도 편안한 전기가 될 것이다. 58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뭐 샴로커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애기 때문에 아시는 놈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 신조대엽이 직전에 워낙 잘 뛰어줬습니다. 이제 뉴시타데라고 이제 목 차이였는데 와 거리가 좀 길었다면이라는 느낌을 확 받아낸 애가 이제 6번 신조대엽입니다. 부담 중량도 뭐 직전과 뭐 크게 별 차이가 없고 상대가 9번 샴로커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샴로커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뚜껑이 한번 제껴졌었죠.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또 샴로커를 어떻게 또 괴롭힐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신조대연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원래 돌콩이 나오려고 네. 했어요. 41조만. 근데 돌콩은 지난번에 그랑프리 때도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또 여기 일반 경주인데 또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건강하지가 못한 그때 말이에요. 다리가 안 좋아서 좀 구절 쪽이 안 좋았었나 그래서 그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되고 이번에도 그랬다가 또 취소가 되고 이게 출마 등록만 염좌라고 네. 들었어요. 염좌. 삐었다고. 네. 자, 아무튼 돌콩이 또 나왔으면은 좀 대가리 딱 세워놓고 편안하게 또 경주를 좀 관람했을 텐데 돌콩이 빠져버리면서 또 고만고만한 애들 간에 지금 양쪽에 나왔던 6번, 9번 신조대엽의 샴로커 또 돌콩이 빠지니까 언비터블 입장에서도 야 그러면 우리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또 클린업처럼 비록 뭐 한때는 넘버 2까지 갔던 그러한 전력에서 이제는 이제 지는 애가 됐지만 그래도 한 발은 또 있는 말이고 또 언더볼트 나름대로는 또 지난번에는 한베리에서 이번에 김태호가 바꿔놨기 때문에 더 낫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또 숟가락을 들고 덤비는 형국이고 조사하다 보니까 또 5번만 스페이스포트도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 이거 2300이라면은 우리말이 추입 한 발 제대로 쓰면은 복병 된다라고 또 나름대로 또 기대감을 갖고 있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저런 내용들을 갖고 분석을 해내는 것이 또 능력이거든요. 또 조교든 복귀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용이든 그걸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답을 도출해내느냐가 전문가의 능력이지 뭐 들은 내용대로 하면은 그게 맞나요? 만약에 나는 제일 깝깝한 게 뭐 기수 취재나 마방 취재나 이렇게 조교든 복귀든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뭘 갖고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이라고 해봐. 네. 그 내용이 10마리 뛰는데 8마리가 좋아. 그럴 수 그럼 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지. 조교도 마찬가지고 복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출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연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걸 다 불러요. 이거는 뭐 해서 이거 타고 삼복승 가고 복승 가고 근육수가 몽땅 넓어지고 출연하는 능력, 그러니까 출연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의 혼합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청수역을 놓고 가야죠. 마지막 경주는. 개인적으로는 12월 23일 때 이제 승부로 그 이세마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청수역을 뺐기 때문에 박 소장과 함께 하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청수역을 잘 뛰었어요. 잘 뛰었지만 PK 파티가 전개가 너무 안 좋았다. 2번 힘을 쓴 상태에서 청수역을과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PK 파티는 절대 약한 말이 아닌데 그걸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청수역을이 잘 따라붙었기 때문에 또 그런 찬스까지 주실 수 있었던 거죠.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2번 1400m 그대로 돌면서 청수역을이 가져가는 경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준. 네, 저도 청수역을 최근 2번의 경주 대상 경주를 통해서 걸음을 찍고 있는 애입니다. 저도 좀 좋게 보는 애고요.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이는 애라 더더욱이 좀 믿음이 가는 상황인데 안쪽에 1번만 행복을 찾아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전 경주의 우승이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마체가 이제 워낙에 이제 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초반 순발력을 힘을 확 써버리면 라스트에 조금 들뛰는 아직까지 힘이 조금 덜 찬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원게이트 저는 잘 잡았다라고 봐요. 안쪽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딱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청수역을이 쏘고 나가던 엠파이어 킹덤이 쏘고 나가던 외곽에 어떤 놈이 쏘고 나가던 1번 행복을 찾아는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잡아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수여걸은 뭐 양쪽에서 인정했듯 임승진 역시 인정입니다.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지난번에 이제 2세 혼합 특별 경주에서 못 맞췄다고 그랬는데 맞췄죠? 저는 맞췄어요. 네. 자, 아무튼 청수여걸은 공의 인정이고 여기가 지금 판때기가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제가 한 마리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삭제할 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3번만 엠파이어 킹덤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순군전에 1400이라는 경주 거리 외부적인 조건 말고요. 얘가 지난번에 11달에 뛰고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의 치명적인 하작거리가 또 있어요. 흙을 맞으면 뒤로 빠꾸 날아가 버리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거세도 했겠다. 또 순군전이겠다. 1400이겠다 해서 아예 따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흙을 맞춰보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만 엠파이어 킹덤은 아예 삭제 쪽으로 임승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번 대가리에 의외로 재밌는 말이 한 마리가 좀 있어서 마지막 경주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정복조 시즌4 1회봉마 방송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빈틈 없나, 뭐 빠진 거 없나, 더 생길 거 없나 준비해서 현장 여러분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